오늘 이 견제받는 한동훈 대표 취임 100일입니다. 100일 간담회를 열 예정이에요. 오늘 국회 본청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 기자 간담회를 할 예정이다라는 건데 이 간담회를 놓고 오늘 지역에서도 굉장히 좀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지역 신문이 오늘 100일 간담회 얘기를 좀 다뤘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대구일보예요. 한동훈 강강약약 쇄신 드라이브 정책 정당 비전 제시한다. 강자한테 강하고 약자한테 약하고 강강약약으로 쇄신 드라이브 걸 것 같다. 오늘 이 얘기 할 것 같아요. 정책 비전 내놓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반면 다음 기사 볼까요? 광주일보입니다. 한동훈 대표 100일 불안정 당정 관계 당내 리더십 난제. 아까 기사와는 또 사뭇 결이 달라요. 아까는 강강약약, 쇄신 드라이브. 그런데 이번에는 불안정 당정 관계 당내 리더십 난제. 상당히 결이 다른 똑같은 100일 기자간담회 예고 기사를 저희가 봤습니다. 이거는 윤주진 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100일 기자간담회 뭐가 가장 화두가 될까요? 일단 언론에서는 당연히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통령실과의 어떤 갈등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추가적인 입장을 내놓을 것인가 혹은 어떠한 새로운 또 충격적인 제안을 통해서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할 것이냐 이런 거에 관심을 두겠죠. 그런데 아마 제가 봤을 때 한동훈 대표는 내부적으로도 고심이 클 것이 이렇게 대통령과의 선긋기 차별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뭔가 박스권에 갇혀 있단 말이죠. 국민의힘 지지율도 그렇고 또 한동훈 대표의 대권 가도 역시 아주 이렇다 할 탄탄대로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거든요. 최근 보수 진영 내부에서도 과거의 비상대책위원장 한동훈 대표 당시에 그 어떤 열렬했던 지지와 환호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느냐? 지금 약간 분열상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가 조금 더 멀리 보고 장기적으로 정치를 원한다면 지금 현 시점에서는 한 템포 쉬고 한 수 접으면서 한동훈표 브랜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지난 100일을 돌이켜봤을 때 우리의 기억 속에 남는 것은 주로 대통령과의 충돌, 또 어떤 여사 문제에 대한 그런 문제제기지 한동훈표 정책, 한동훈표 이념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강강약약이라고 하는 새로운 키워드를 꺼낸 것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뭔가 좀 전국을 뒤흔들 만한 이름으로써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화들짝 놀라서 정말 정치적으로 공방이 벌어질 만한 그런 메가톤급 정책을 던져야만 이것이 이제 한동훈표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아마도 한동훈 대표 고심이 클 거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왜? 지금 현재 보기에 박스권에 좀 갇혀있는 면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타개를 할 거냐. 한동훈 표, 한동훈 브랜드로 뭐를 내놔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심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사실 이 얘기는 이인즉슨 오늘 있을 이제 기자간담회에서 뭔가가 큰 게 소위 말해서 큰 게 하나가 빵 하고 나올 거냐 말 거냐라는 얘기가 될 건데 관련해서 김종혁 최고위원이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들어보고 오실까요? 까지는 제가 알기에는 국회 228호 그러니까 대회의실에서 그냥 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만약에 그냥 국회에서 한다면 그 메시지가 굉장히 차별화가 돼야 될 텐데 그 형식에 있어서 차별성이 없으면 내용에서라도 차별성이 있어야 될 텐데 뭘로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아마 대표가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김종혁 최고위원 얘기는 장소 차별화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내용 차별화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용에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예요. 성재준 위원님. 그렇다면 한동훈 대표 고심해서 오늘 뭘 꺼내놓을까요? 그러니까 무엇을 꺼낼까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이제 가장 좀 파급력이 있을까가 관전 포인트인데 아무래도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특감과 관련된 문제 그것도 약간 좀 전면적으로 더 내세울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다음에 강강약약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그런 차원에서 나온 건데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한동훈 대표가 이제 그 100일을 맞이하면서 지금까지 무엇이 남았는가라고 한다면 이제 그 어떤 분들은 그냥 충돌밖에 없었다, 그냥 뭐 갈등밖에 없었다라고도 하실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 그 충돌과 갈등이 사실상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고 가장 잘한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여당 대표를 생각해 봤을 때 대통령실과의 관계가 항상 어땠습니까? 그냥 수직적인 관계였었거든요. 수평적인
관계가 아니라 네. 수직적인 관계의 모습을 계속해가지고 보여왔다가 수평적인 관계로 가겠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어떤 그 불협화음이나 갈등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거를 한동훈 대표가 100일 동안 버텨온 것만 하더라도 그리고 지금 상태까지 온 것만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땐 그 역할을 충분히 다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다른 어떤 비전을 제시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 비전의 차원이 이제 강강약약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포함이 되는 거겠죠. 흔히 이제 우리가 보수 정당이라고 한다면 약간의 이제 그 엘리트층을 위한 그런 느낌이 있고 진보 정당이라고 한다면 약자를 위하는 그런 이제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맥락에서 강약 약강이라는 말이 있었던 거죠. 보수 정당 같은 경우는 강자한테만 친화적이고 약자한테는 이제 친화적이지 않다라는 것인데 그거를 이제 뒤집는 게 이제 이른바 따뜻한 보수나 이런 개념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따뜻한 보수라고 하는 그 개념도 강자한테는 우리가 오히려 더 엄격하고 약자를 위한다라고 하는 이런 게 보수의 어떤 그 진면목이기도 합니다. 과거에 이제 비스마르크도 그렇고 그리고 또 처칠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당시 이제 영국 보수당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지금의 보수당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그런 식의 비전도 제시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까지 100일 동안 수평적인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애를 써왔다라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지금 이제 강강약약을 아마 내놓을 거다라는 얘기가 어제 그제서부터 살살 좀 흘러나오고 있죠. 아마도 이 얘기를 하지 않겠느냐라는 건데 지금 저희 유튜브 질문이 올라와서 한 대표는 용산 문제 해결이 가장 급하다고 본 거 아닌가요? 라는 뭐 이런 질문이 지금 올라왔는데 윤주진 위원님. 예. 사실 강강약약에서 강자한테 강하고 약자한테 약하다. 예. 근데 여기서의 강이 진짜 강한 데가 용산 대통령실 윤 대통령을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 얘기인즉슨 오늘 이걸 꺼내면 윤 대통령한테 난 앞으로도 강하게 나갈 거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냐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강강약약이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앞으로 대통령에게 좀 더 강하게 일종의 좀 소위 들이받겠다 이렇게 오해를 볼 수 있는데 사실 강강약약을 떠나서 집권 여당의 숙명은 어쨌든 정권의 성공입니다. 국정의 성공입니다. 그 국정을 성공시키지 못한 집권 여당은 늘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죠. 그런 점에서 강강약약을 떠나서 그리고 지금 실제 현재 여론의 십자포화를 맞고 있고 지금 지지율도 상당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이 과연 강이냐 정치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허약한 위치에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가 강강약약을 초월하는 네. 대안을 내놨으면 좋겠다. 정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이 난국을 돌파할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든 친한계든 친윤계든 이건 정말 묘안이다 네. 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앞으로 얼마든지 협력적 관계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네. 지금 만약에 그게 여기서 말하는 강이 용산 대통령실을 얘기하면 과연 지금의 대통령실이 그러면 강의 위치냐라는 말씀도 같이 하셨어요. 이 한동훈 대표의 지금 100일 뭐가 있느냐를 좀 살짝 보겠습니다. 7월 23일에 선출이 됐죠. 그러고 난 다음에 윤 대통령과 만찬이 있었고 그다음에 정점식 정책위의장을 갈 거냐 말 거냐 얘기가 논란도 있었고 의대 증원 얘기도 있었고요. 만찬이 연기되기도 하고 이재명 대표랑 1대1 회담을 하기도 했고요. 그 사이에 여야의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었고 9월 들면서 독대를 제안을 했었습니다. 독대 제안했다가 만찬하고 결국 나중에 독대를 하긴 했죠. 그 전에 얘기한 3대 요구안으로 다시 한번 또 갈등이 더 커진 거 아니냐. 왜 먼저 얘기하냐 뭐 이런 얘기, 이런 친윤계에도 얘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 야당 움직임과 별개로 따로 특감을 추천을 하겠다라는 발표까지도 있었다라는 건데 저희가 살짝 지금 이 한동훈 대표의 지난 100일을 쓱 봤습니다만 이게 지금 한동훈 대표가 국민의힘의 대표인데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저희 보수 패널 분들한테만 여쭤볼 게 아니라 윤경호 의원님 집권 여당 한동훈 대표의 100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오늘 무슨 얘기가 나와야 될까요? 너무나 단기 현안에만 매몰돼 왔다. 용산과의 줄다리기. 그 얘기 뭐예요? 김건희 여사 현안에 대해서 어떤 돌파구를 마련할 거냐. 뭐 사과 아니면 특별감찰관 도입 이런 얘기에만 너무 매몰되었다. 또 다른 단기 현안 중에 하나는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료개혁. 이 문제도 어떻게 풀 거냐 이것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보수 진영이나 보수 세력에서는 지난 7월 23일 전당대회 한동훈이라는 대표에게 다시 힘을 실어준 건 이 사람이 우리 보수 진영의 다음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 기대가 있었잖아요. 그런 점에서 아까 저는 대구일보에서
정당 정책의 비전을 제시한다라는 기대를 표시한 게 그인 것 같아요. 100일 이번 기자회견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단기 현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물론 필요해요. 네. 그러나 장기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정책 이것도 같이 내놔야지 보수 진영 보수 세력의 대안으로서의 믿음을 유지할 수 있다. 그걸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은 단기가 아니라 장기로 100일, 지금 현재 취임하고 100일밖에 안 됐지만 앞으로 더 많은 시간을 대표로서 어떻게 집권 여당을 끌고 갈 것인지, 어떻게 지금의 난국을 헤쳐갈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자리가 오늘 100일 기자회견, 기자 간담회 자리에서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또 주셨네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